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재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4에서 5분에 불과한 화재. 소방훈련은 화재라는 생소하고 위험한 사건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소방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소방 대상물이 증가하고 다양한 재질의 가연물이 등장하는 탓에 화재의 규모나 발생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10년간 발생 화재의 주요 발화원인은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이거나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의 절반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므로 전문 지식과 자격을 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반복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과 화재, 취약장소에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방훈련이 소방안전관리자만의 몫은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할을 나누고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훈련을 통하여 실제처럼 대피, 신고, 진압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막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인간의 행동은 정상 상태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피난 시 인간 행동은 5가지 정도로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경로를 이용하려는 귀소 본능과 위험 요소를 피하려는 퇴피 본능, 최초 행동한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초종 본능, 밝은 쪽을 찾아가려는 지광 본능, 좌회 본능 등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훈련 경험자가 있다면 추종 본능에 따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가장 먼저 행동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른 사람의 대응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대피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죠. 처음 행동하는 사람이 정확한 상황 파악과 통제력을 갖춘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화재 발생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사전 대피 훈련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를 함께 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을 놓쳐서 실패했는지 그 원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형 화재 사건의 사례에서도 대피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충청남도 천안에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중 일어난 화재 기억하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4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인 대형 화재였는데요. 학교 내 있던 학생과 교사 모두 화재가 발생함과 동시에 평소에 익혀두었던 재난 대피 훈련으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 당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고 화재가 진압되었습니다. 2018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경비 인력, 간호사 등을 동원해 즉각적으로 200여 명의 인원이 대피해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매년 관할 소방서의 지휘에 따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합동 소방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수원에서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복합상가 건물의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빠르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려준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피해가 컸던 사례들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대피 계획 등 소방 훈련이 미흡하여 비상 출입구 등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화재 진압을 시도하여 대피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의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시 비상벨 등이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운 사례들이었습니다. 평상시 소방시설의 점검, 관리와 대피 훈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소방훈련의 핵심은 누구나 언제든 재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추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활동 중심의 일상적인 소방 안전 관리를 한다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 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적법한 소방시설과 함께 전문 지식과 자격을 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도 화재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처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준하여 소방계획과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훈련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봅시다. 첫 번째는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대상물과 시설에 이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작성, 운영하면 됩니다. 훈련 계획을 짤 때 중요한 건 피난 동선 조건입니다. 피난 동선은 가급적 단순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페일 세이프 원칙과 풀프루프 원칙을 중시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두 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둘, 일정한 피난존을 설정한다. 셋, 간단하고 명료한 피난 경로를 계획한다. 넷, 피난 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 피난 구조 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여섯, 막다른 복도가 없도록 계획한다. 일곱, 비상시 본능 상태에서도 혼돈이 없도록 한다. 두 번째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교육입니다. 자위소방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및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상물의 소유자나 청소년 시설이나 조직의 대표자 등이 자위소방대의 대장을 맡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부대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데요. 지휘 조직과 현장 대응 조직으로 나눈 후 현장 대응 조직은 다시 비상 연락팀, 초기 소화팀, 피난 유도팀 등으로 나눕니다. 초기 대응 시 한 명은 반드시 종합방재실에 근무하도록 해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모니터링 또는 지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체계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위소방대의 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총괄, 지휘, 운영을 맡고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면서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지휘 통제반은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면서 화재 진압 등에 관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초기 소화반은 화재 진압을 담당하고 응급구조반은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조치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피난 유도반은 다른 근무자나 청소년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소방훈련이 시작되었다 생각하고 자위소방대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다음의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 방재센터나 경비실 등의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비상벨을 작동시키고 피난 유도 활동을 돕습니다. 그리고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초기 대응 체계대로 움직입니다. 화재 사실을 통보받은 초기 소화반은 초기 진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합니다. 가능하다면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골든타임 내에 빠르게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때 비상연락반은 119 신고를 전담하는 것은 물론 비상방송이나 확성기 등을 통해 건물 내 화재 사실을 빠르게 알리고 비상연락을 가동합니다. 화재 신고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방훈련 때는 반드시 화재 신고도 연습해야 합니다.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 시 정보를 잘 전달해야 하므로 평소 훈련을 통해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소방 차량이 출발해야 하는 상황인지 구조 차량이나 구급차가 출발해야 하는 상황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나 주소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무엇이 타고 있는지, 건물 이름이 무엇인지 설명해서 연소 대상과 연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화재 발생 위치를 층과 호수까지 전달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신고보다 대피가 먼저라는 점이에요. 신고하는 데 집중하다가 대피할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불이 난 곳에서 멀어지면 신고를 하도록 훈련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신고, 진압의 순서로 진행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피난시설은 계단, 복도, 비상구를 포함한 출입구와 옥상 광장 등 그 밖의 시설들이고요. 방화시설은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등 방화구획과 방화벽 및 내화성을 갖춘 내부 마감재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방화구획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로 구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화문은 화재를 막기 위해 설치한 문입니다.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탈출로로 사용되기도 하고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입니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시설이에요. 평상시에는 개방되어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오면서 방화구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방지하고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폐쇄, 훼손, 변경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들의 상태를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 행위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번째는 소방훈련 및 교육이에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모든 청소년 수련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대피 훈련 또는 종사자에 대한 대피 유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권 시설은 학교 단체 등 청소년 수련시설 입소 후 안전교육을 할 때
대피로 및 대피 방법 등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특히 야간 생활관 화재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참여 대피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입니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어떠한 경우에라도 초기 경보, 초기 소화를 위해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는 일상 점검과 자체 점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상 점검의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점검 및 관리 주기를 정해서 소방시설을 작동할 때 중요한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요. 자체 점검은 규정으로 정해진 대상과 횟수를 지켜 점검해야 하는데요.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작동 기능 점검, 종합 정밀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유무를 점검합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소방시설물을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하는 한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대피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지나다닌 길이라도 피난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다니던 길도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낯설고 두려운 공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피 훈련은 건물 내 모든 거주자가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소년 시설 관계자는 평소 자위소방대 임무와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여 안전 책임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식당 등 시설 내 화기 취급을 하는 장소나 숙박실 등 발화 위치를 선정합니다. 발화 위치에 따라 대피 동선을 선정합니다. 건물 동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동별로 발화 지점을 구분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는 예고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 휴식 시간, 활동 시간, 야간 상황 등 훈련 조건을 다양하게 가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난 계획은 화재실로부터 복도, 계단, 실외로 보다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난 계획을 짜는 목적은 피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난시설이나 피난구조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활용을 잘할수록 안전이 확보됩니다. 출입문, 현관, 방화문 손잡이 등에는 야광 스티커를 붙여 핸드폰 라이트나 손전등을 비췄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피난 훈련은 반드시 약자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대피 요령을 모르거나 잘 아는 사람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약자들이 훈련에서도 소외된다면 안전 약자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교육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피도를 작성하여 시나리오를 짠 후 구성원들이 함께 도면에 의한 토론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피난로는 2개 이상 확보되도록 설계해야 하고요. 대피 순서는 발화층 및 직상층부터 우선 대피하도록 합니다. 대피 경로는 항상 풀프루프와 페일 세이프 2가지 방안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훈련 기자재를 준비하고 사전 점검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방화샷다 등의 대피 훈련과 관계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도 사전 점검합니다. 대피에 장애 및 안전사고가 될 만한 화분 및 물품 등은 사전에 제거해야겠죠? 계단, 비상문 및 기타 피난 통로에도 장애물은 없는지
적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은 평상시 고인목 등을 사용하여 열어놓으면 안 되고요. 계단 및 복도 등 피난 통로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발화 장소에는 실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연기 발생기를 준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 및 훈련 상황에 필요한 표지판 등을 제작해서 활용합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대피 훈련을 실시할 차례인데요. 훈련 중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화재 시 대피 행동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훈련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행동 수칙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피합니다. 불길 속을 통과해야 할 때는 물에 젖은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대피합니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다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굽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살짝 만져봅니다. 만져서 뜨겁지 않을 때 열고 밖으로 나가고 만약 뜨겁다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때는 창문이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수건으로 막는데 가능하면 물에 적셔서 막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 중에는 절대 뛰면 안 되고 허리를 숙여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뛰면 호흡이 빨라져 연기를 더 많이 마시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또는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닫아야 합니다. 훈련 해제 신호가 있기까지 지정 장소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대피 후에는 모든 사람이 탈출했는지 확인하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밖으로 나온 후에는 절대 화재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 활동하는 청소년 시설에서는 대피 후 집결이라는 중요한 수칙이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인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결지를 사전에 지정하여 시설 이용객들에게 미리 숙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결지를 지정할 때는 운동장, 공터 등 구조물 파손 및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 사고 건물과 이격된 장소, 참가자 접근이 용이한 거리, 소화 활동의 방해 요소 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결지에서는 효과적인 구급 활동을 위하여 요구조자 파악, 응급처치 시행, 사고 현장 상황에 대한 소방기관 통보 등이 이루어집니다. 대피 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모든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대피 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이때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나면 훈련 흐름도에 따라 항목별로 피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합니다. 소방훈련을 이론만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익혀두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의 초기 대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소방훈련의 핵심은 누구나 언제든지 재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방훈련으로 우리의 내일은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